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쩌죠? 우리의 친구인 이스라엘과 다른 친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친구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2007년 가자지구를 장악하여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없애고 예루살렘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호전적인 집단인데요. 이 전쟁은 친구의 친구인 하마스가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민간인 155명의 인질극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강하다는 오판이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이 기술 지원한 이란제 미사일, 중국이 설계한 시리아제 로켓, 하마스가 발당 80만원으로 수제로 만든 가삼 로켓을 사용하였는데요. 1시간에 7천여 발을 집중 타격하여 양으로 승부가 난 건데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에 적재된 미사일을 전부 소비시키며 폭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에 벽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방어하는 데 또 하나의 철옹성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경계벽이 높고 견고한 데다가 최첨단 무인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벽을 하마스가 넘지 못하였는데요. 여기에 종이 드론을 띄워 소위탄으로 무인 포탑을 무력화시키고 하마스 최강의 부대인 알카삼 여단을 행그라이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켰습니다. 마침 남부에서 축제를 즐기던 여러 국적의 수많은 민간인을 수류탄과 총질로 학살하고 다국적 민간인 155명을 인질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소 로켓만 발사하는 식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방심에 그야말로 허를 찌르며 전례 없이 점령전까지 시도하여 전면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마스는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의 자만심에 일격을 가한 것으로 정말 전쟁의 시작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재집권 후 분쟁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의 실권자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엔 대규모 병력과 탱크, 장갑차를 직결시키며 하마스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400여 개의 건물에 폭격을 가하였는데요. 가자지구 곳곳에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도 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3일 전쟁과 상관없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며 가자지구 북부의 전단지를 살포하며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남부로 대피하라고 공표하고 있어 전쟁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 사람들은 대피 시한 내에 살 길을 찾아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공격 사유로 지금까지 폭정으로 하마스 정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적대적인 관계이던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등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진전되면 이슬람에서 고립을 우려한 하마스 지도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에 하마스를 비난하는 아랍 국가가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진행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지금까지 물신양면으로 하마스를 지원하던 이란의 라이스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앙숙으로 인식하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슬람 종교와 무슬림 민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표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슬림이 이스라엘에 함부로 동조했다가는 아랍 세계를 적으로 돌리거나 자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서방 세계와 미국은 자국민의 피해와 이스라엘과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 일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은 대의 명분인데 뜻은 미국의 실리 추구인 연로하신 바이든 대통령님은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도 벅차실 테니까요. 이러다가 양안 전쟁이라도 나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서방 세계의 총알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손 벌리기도 싫으실 겁니다. 높은 분들은 모양 빠지는 거 싫어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양이 부족한 질은 선빵을 맞으면 진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하고요. 철옹성을 만들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상천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함락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거꾸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믿고 맡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체구가 작아 보이지만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지구에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마스 정도는 핵으로 끝장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문제에 대하여 NCND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200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핵무기 15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핵탄두를 90에서 300기를 보유한 나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핵탄두의 투발을 위한 ICBM으로 제리코 시리즈 탄도미사일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핵 능력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라파엘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다수의 방산미사를 보유하고 있고 레이더 무인기 미사일 기갑 차량 등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세계의 이목과 비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꼴통나라입니다. 한번 밀리면 민족과 나라가 끝장나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죠? 유대인이 얼마나 비상한 민족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을 지키겠다는 정신이 남다른데요.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남자만 군대에 입대하는 반쪽이 아닙니다. 남녀가 의무적으로 남성 30개월, 여성 18개월을 군에 복무합니다. 글로벌 화이어 파워에 따르면 세계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145개국 중에서 이란 다음으로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인구가 900만 명이지만 병력은 육군 20만, 공군 9만, 해군 2만, 예비군 46만 5천 명이고요. 준군사 조직 8천 명을 포함하여 가용병력이 72만 3천 명입니다. 특히 예비군은 45세까지 근무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군의 주력 전차는 레바논 전쟁에서 성능과 생존성이 입증되어 세계 유일하게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타국의 수출이 제한되어 이스라엘 육군만 사용하는 메르카바 MK-4를 40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세대 전차를 포함하여 490대를 사용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비군용으로 1100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갑차는 시가전에 특화된 나메르 장갑차 290대를 주력으로 1360대를 사용하여 5000대를 비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주포는 솔탐 시스템즈가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이스라엘제 155mm 52구경장 곡사포를 장착한 아토모스 2000을 주력으로 300대의 자주포와 300대의 견윤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MLRS는 미국산 M270 메나테츠 64문을 포함하여 240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LB 시스템즈가 자국산 링스의 발전형인 나하보 MLRS를 추가로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헬기 전력은 병력 수송용으로 1969년에 도입한 CH-53D 야수르를 50년간 몇 차례 개량하여 14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명피해 없이 한 대가 파괴되기도 하였습니다. 25년까지 오래된 헬기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예의 우수한 파일럿으로 유명한데요. 5세대인 F-35를 75대를 목표하여 39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공격을 위해선 5세대기가 필요 없지만 시리아 등의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300 시리즈가 배치되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폭과 공중우세를 위하여 F-15 계열의 전투기 83기를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폭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F-15EX를 25기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목적 전투기로 F-16 계열의 전투기 224기를 포함하여 총 346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 전력으로 공중급유기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보잉의 KC-46 8기를 추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딸랑 4대인 것에 비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전력입니다. 게다가 조기경보 통제기 2대를 운영하는데요. 고등훈련기로 이탈리아의 M346을 30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F-16 활용법은 세계적으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국토가 바다와 접하는 면적이 적어 해군의 역할은 연안 경계와 경비 임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해군은 3,000톤급 이상의 호위함이 없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가삼로켓 요격을 주임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일의 티센그루프의 만재 배수량 1900톤급 사르 6형 초계함 3척에 A사 레이더와 바락8형 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해서 사용하고 사르 5형 3척도 함께 운용하여 총 6척으로 빈약한 해군력을 가지는데요. 잠수함 세력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핵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제2격의 핵순항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수중 배수량 2,400톤의 돌핀2급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형인 돌핀급 3척과 총 5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잦은 분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우수한 예비군과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를 보유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요. 2021년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시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발사한 가삼로켓 500여 발을 막아내며 유명해진 아이언돔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아이언빔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0월 10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아스골론시에 2차 폭격을 하였습니다. 10월에 일어난 하마스의 저가 미사일을 통한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시스템으로 민간 지역으로 향하는 파르즈 미사일과 가삼로켓 등을 요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언돔이라 하여도 요격 미사일의 수량에 제한된 상태에서 7,000발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발당 6천만원 하는 요격미사일로 날아오는 한 발당 80만원 하는 가삼로켓과 1대1로 교환해야 하니까요. 가삼로켓 7,000발이면 56억 원, 요격미사일 7,000발이면 4,200억이네요. 하지만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1만 발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현재 기술이 가능한 시간당 1만 발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성비 따져서 폼도 나고 발사 비용이 저렴한 아이언빔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을 한다고 미루다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어찌해야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리 잘해도 손해가 되는 시점이죠. 국민들이 돌아가셨고 적국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사태 수습을 위하여 무엇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평판, 위상, 비용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16,000발이 날아오는 북한의 기타 등등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도 16,000발을 막아내는 시스템을 깔아야 합니다. 정말 하마스와는 급이 다른 북한 미사일 성능이 고도화된 첨단 제품이라 방어가 어렵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날아오면 막는다는 개념에서 북한이 이런 종류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때린다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발사하면 북한 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요. 이제부터 하마스에 남은 미사일과 로켓은 3,000개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마스는 전투기 없습니다. 공군이 없는 거죠. 하마스는 초계함 없습니다. 해군도 없는 거죠. 그리고 3,000발 남은 미사일과 로켓이 전략자산입니다. 전략자산 전력의 대부분이 가삼로켓입니다. 발당 80만원 하는 수제 로켓이 전부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종이로 만든 드론과 행글라이더도 추가네요. 모든 전력이 알카삼 여단이고 지상군의 개인 화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군은 특수부대원을 포함하여 약 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군대도 아니고 그냥 테러단체가 더 가깝습니다. 핵심 전술이 팔레스타인 260만 주민과 인질들을 방패 삼은 양아치 게릴라전이 특화된 특수부대인데요. 2020년 하마스군 퍼레이드에 보이는 무기는 가삼로켓과 파르즈3 미사일이 전부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북한의 방사포 냄새가 나는 파르즈5는 이란이 북한의 기술을 지원받아 개발한 방사포의 파상형입니다.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목표로 하는 적의 중요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레이더나 포대 구성이 위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제 M30이 카이바르 로켓은 중국이 설계하고 시리아가 제작한 로켓으로 이란을 통하여 하마스에 들어온 것으로 최대 사거리 160km에 이릅니다.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엘데이프와 이스라엘 총리 중 누가 신념과 조직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둘 중 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걸었다 생각합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장기간 전쟁에 지친 지구촌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마스와 뜻을 같이 하는 무슬림의 테러 단체들이 연합한다면 IS 전쟁과 같은 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또 다른 테러가 발발하고 사람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세상이 시작될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도 될까요? 점점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음의 영상을 바칩니다.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 입국 I'm from Palestine. Next to Palestine? Yes. See you, neighbor. We make peace. Thank you. We make K-pop peace. Yes, we are Listen to me. Listen to me. They are Syrian. We are Israeli. We make K-pop world peace. Yeah. 어머님도 엑소 기다리세요? EXO, Temi. Shiny. Everybody, Stray Kids. 101. Like very special. It's different from all the pop in the world. Yeah, and I love Korea. I love everything. I like K-drama and all of. Did you to Korea? If I went November, next November, because G-Dragon. G-Dragon finished the army. I go to Korea in November, and then Taeyang and the song, I go